약하거나 작거나 휘어있는 경우 기증 늑연골이라는 게 있어. 녹아가지고 없어지는 케이스도 있어요. 가격이 엄청 높아졌어. 생각보다 작은 늑연골이 별로 안 비싸네. 염증은 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일단 늑연골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근데 일단 늑연골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도 배웠지만은 비중격 연장술이라는 수술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은 거기에 좀 보충되는 재료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코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실리콘을 좀 넣어주고 기둥을 쌓아서 올려준다. 그리고 연골은 이렇게 연장을 시켜준다 라는 컨셉이었지, 그치? 그러면 비중격을 떼서 여기가 흔히 말해서 새로운 기둥이 되는 건데, 이게 약하거나 작거나 휘어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지? 그럴 때는 수술이 덜 높게 나올 거고, 약하면은 시간이 좀 처질 거고, 휘면은 휜 대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요거를 좀 보충해줘서 잡는 게 늑연골로 좀 더 튼튼하게, 좀 더 높게, 좀 더 덜 휘게 수술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늑연골을 넣는 위치는 콧구멍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여기 가운데에 넣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어떻게 이제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주면, 자, 일단은 첫 수술을 기준으로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 첫 수술이야. 첫 수술은 비중격도 손상을 받은 적이 없겠고, 그 다음에 조직도 그렇게까지 재수술에 비해서는 단단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기둥으로 뭘 하겠어? 비중격을 해보는 거지. 그럼 이게 약할 경우에는 기증 늑연골을, 나 같은 경우는 반대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쪽은 비중격, 한쪽은 기증 늑연골, 이런 식으로 되는 컨셉이 하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재수술이야. 재수술인데 비중격을 썼어. 이제 비중격이 없어. 우리는 여기 쓸 비중격이 없어. 이전 수술 써버렸어.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코가 있다고 했을 때 비중격 우리는 못 쓰잖아, 그지? 그러면 양쪽 다 늑연골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럼 요 기본적인 그림 자체를 이해를 좀 해주는 게 좋아. 늑연골에는 뭐가 있을까? 크게 쉽게 말하면은 자가 늑연골. 원래 이거밖에 없었어. 예전에는 자가 늑연골이 있고, 요즘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기증 늑연골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게 왜 생겼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기증 늑연골이 왜 생겼을까? 그지? 그리고 통증도 있다 하니까 뭐 모든 사람한테 자가 늑연골을 쓰자고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생긴 대체품이 기증 늑연골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자,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튼튼함.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럼 기증 늑연골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비교를 얘랑 했을 때, 뭐 예전에는 매드포어다, 메시다,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또 안 쓰는 추세야. 문제가 또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래도 좋은 재료라는 전제하에서 이해를 하는 게 좋아. 알겠지? 그래서 튼튼함 뭐가 더 좋겠어? 그치? 자가 늑연골이 더 좋을 거고, 그 다음 유지력 뭐가 더 좋겠어? 그치? 대신에 수술 시간은? 그치? 채취 시간이 적으니까. 그치? 그럴 거고, 결정적인 가격 뭐가 더 비싸? 그치? 자가 늑연골이 좀 더 비싸겠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C급이고 이게 S급이고 이 정도 차이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S다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A나 이 정도는 된다. 그러면 이제 자가 늑연골이랑 기증 늑연골이랑 첫 수술은 우리가 비중격을 쓸 수 있으니까 비중격을 쓰고 기둥을 옆에는 기증 늑연골로 쓸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재수술이다. 근데 늑연골을 양쪽 다 기둥으로 쓸 수밖에 없다 라고 되면은 어떻게 돼? 늑연골 개수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이 기증 늑연골의 그나마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뭐 그것도 확률이 높진 않아요. 이건 뭐 이렇다고 기둥 쓰면 안 돼요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뭐 그래도 단점을 뽑자면 이게 조금 흡수가 돼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환자분들마다 조금 케이스가 다르긴 한데, 심한 케이스는 아예 녹아가지고 없어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 아주 드문 케이스이긴 해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쪽은 비중격이고
한쪽은 기증능용골로 해놨다 라고 하면 이게 조금 약해지더라도 그치? 얘가 좀 버텨주겠지. 얘는 내 거니까. 비중격은 흡수가 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양쪽에 늑연골을 하게 됐는데 이게 혹시라도 흡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기둥이 너무 약해져서 코가 처질 확률이 너무 높아지겠지. 우리가 보통 임상적으로는 첫 수술이다, 재수술이다, 재수술인데 비중격이 없다, 비중격이 있다,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눠보면 첫 수술은 그래도 기증늑연골을 오케이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케이스거나 자가늑연골은 베리 굿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재수술이다, 비중격이 있다, 이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당연히 자가늑연골은 굿이지. 이거는 뭐 무조건 항상 굿이야. 근데 재수술인데 비중격이 없다, 자강이 자가늑연골은 굿이겠고 기중늑연골은 약간 덜 오케이 정도 느낌이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수술한다고, 양쪽 다 기증늑연골 수술한다고 무조건 코가 처지고 또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술을 했을 때 보통 근데 비중격을 쓴 재수술 환자분들은 차수도 많은 케이스도 많기도 하고, 케이스 자체가 조금 이제 재수술을 더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케이스들도 꽤 많아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내 기준에서는 환자분께서 그렇게까지 거부감이 없다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선택권을 좀 드립니다. 환자분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장단점이 있지, 가격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흉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자가늑연골은 그런 거 좀 고려해 보셔가지고 두 개 중에 선택을 하세요 라는 거고, 그리고 재수술인데 비중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자가늑연골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도는 말씀드려. 근데 환자분이 원장님 난 뭐 자가는 무서워가지고 못 되겠어 그러면 오케이 그럼 기증늑연골로 해도 됩니다. 근데 약간 이런 재료적인 단점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그냥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기증늑연골이 있고 자가늑연골이 있다고 그랬잖아. 한 기증늑연골이 대두가 된 게 쉽게 말해서 환자분들 호성형 기증늑연골을 쓰네? 라는 인식 자체가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 길게 잡아도 내가 봤을 때는 한 5년에서 10년 전부터 이렇게 좀 추세가 좀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자가늑연골이 확 늘었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기증늑연골이 옛날에는 이게 가격이 병원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30에서 50만 원, 그리고 자가늑연골은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플러스 뭐 300 정도 되지 않았을까? 200에서 300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가격이 쌀 때는 기증늑연골을 하는 케이스들이 당연히 많겠지, 그치? 가격 부담도 부담이지만 그래도 써야 된다, 원장님이 써야 된다니까 쓰고, 근데 그만큼 좀 튼튼하게 나오는 건데, 요게 코로나가 지나면서 가격이 엄청 높아졌어. 첫 번째는 이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감염병이 도니까 시체 기증하시는 분도 많이 주실 거고,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게 사실 미국에서 오는 게 많은데, 미국에서도 이 기증늑연골로 수술하는 케이스가 확 늘어난 거야. 수요가 너무 많아진 거지, 공급에 비해서.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해되지? 이것도 근데 병원마다 차이는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대략적으로 여기서 거의 두세 배는 오른 것 같아. 90에서 150 정도.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되니까 생각보다 자가늑연골이 별로 안 비싸네 라는 게 첫 번째 생겼어. 그래서 요즘은 첫 수술이라도 자가늑연골로 해달라고 하는 친구도 훨씬 많아졌고, 예전에는 이제 내가 환자분은 이런 이유 때문에 자가늑연골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환자들이 막 기절하려고 그래. 뭐 그렇게까지 코 하는데 수술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너무 이 거부감이 심했는데 요즘은 자가늑연골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좀 많아졌어. 이게 물론 가격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 왜냐하면 요 기간 동안 기증늑연골로 했는데 좀 처지더라, 모양적으로 마음에 안 들더라 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생긴 거야. 사실 기증늑연골로 수술을 했는데 처지면 이보다 더 튼튼한 재료를 쓸 수밖에 없잖아. 그럼 다음 재료는 뭐야? 자가늑연골로 하는 재수술 케이스도 많아지고, 그런 케이스를 겪는 언니들을 보면서 동생들은 기증늑연골로 하면 처지나? 나는 첫 수술이라도 자가늑연골로 해야겠다 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글쎄 나는 작년 겨울부터 확 좀 많아진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 뭐가 정답이 있는 거는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이 두 재료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가질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가격까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하는 이유 자체는 기증 늑연골도 그렇게까지 안 좋은 재료가 아니고 자가 늑연골도 무작정 단점만 있는 재료든 아니다 라는 거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린 거야. 또 궁금한 거? 기증 늑연골을 썼을 때 염증에 대해 걱정하시는 자, 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보통 염증이라고 하면 코성형에서 실리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염증은 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리콘 거의 내 경험상으로는 9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뭐 정확히 뭐 퍼센테이지를 나눠보진 않았는데 대충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늑연골도 염증을 간혹가다 일으킵니다. 근데 자가 늑연골이랑 기증 늑연골이랑 사실 엄밀히 말해가지고 유의미한 차이는 그렇게까지 없다고 봐. 그게 논문에서도 그렇고, 물론 기증 늑연골이 이론상 봤을 때는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봐도. 근데 이거를 뭐 우리도 막 그렇게 통계를 내보고 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염증을 막 일으켜가지고 코에 안 좋은 영향을 엄청 많이 준다, 그러면은 자가 늑연골이 밖에 안 하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비슷하다고 나오는 논문도 많고요. 나의 뇌피셜로는 기증 늑연골이 조금은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엄청 이게 실리콘에 생긴 염증처럼 크리티컬하게 오는 경우도 그렇게 없고, 자가 늑연골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안 좋은 것 같진 않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증은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자가 늑연골로 수술했어. 실리콘이 들어가. 염증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이 확률이 더 크고 이게 더 크리티컬한 거라서 그렇게까지 늑연골 종류 따라서 염증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걸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가 늑연골은 보니까 보통 그 가슴 위쪽에서 많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남자 몸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가 늑연골을 채취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많이 뗍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 어떻게 알지? 의사들이 거의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여기가 떼는 게 더 편해요, 손이. 그러면 이 늑연골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대충만 몇 개만 그릴게요. 대충 여기까지는 뼈예요. 여기까지는 뼈고, 여기 이 부분을 떼는 거거든, 연골 부위를.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 수술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조금 많으시겠죠, 그죠? 근데 이건 원장님들의 취향이나 그런 거 따라서도 좀 달릴 것 같긴 한데, 저도 예전에는 이 가슴 밑선을 통해 가지고 이 아래쪽으로 조금 해주면 이제 아무래도 흉터도 좀 가려질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좋다고 생각은 해서 이쪽으로 또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이쪽에는 지방이 많아요. 지방도 많고, 남자분들은 오히려 여기가 근육이 많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 들어가야 되는 범위 자체가 너무 깊어져서 오히려 이게 더 길어지더라. 똑같은 연골을 채취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요즘은 저는 조금 낮췄어요, 위치를. 요 위치 자체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냥 나의 지로는 이 흉터 자체의 위치보다 제일 중요한 건 길이인 것 같아요. 길이가 사실 뭐 2cm다, 3cm다, 4cm다 이러면 사실 얼마 안 돼 보이지만은 이 차이가 엄청 커요. 1cm, 2cm가. 그게 특히 내 몸에 있을 때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제일 잘 만져주는 부위에다가 절개선 제일 작게 넣을 수 있겠다 싶은 쪽만 해서 절개를 최대한 짧게 들어가자 라는 컨셉으로 수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흉터가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아무래도 길이가 짧은 게 내 생각에는 훨씬 더 경과도 괜찮더라 라는 게 내 생각이기는 해. 길이 제일 짧게 들어갈 수 있는 위치 자체가 가슴 쪽이면 그렇게 할 건데,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아래쪽에 길이 제일 짧게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들어간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그 갈비뼈들마다 이제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 숫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 자가 늑연골의 퀄리티는 뭐랑 제일 연관이 있냐면 나이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
너무 아래쪽에서 떼면 너무 얇아. 너무 얇아서 조금 양이 모자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퀄리티 자체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차이는 많이 없다고 보는 거고, 근데 뭐 사실 약간 위쪽으로 떼면 좀 단단한 느낌이 들고 아래쪽은 조금 말랑말랑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그 정도 차이로 코를 못 올리고 할 정도까지 차이는 아닌, 유의미한 차이는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제 경험상으로 만 나이 기준으로 45세에서 한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만약에 재수술이라도 기증이용고를 권하는 케이스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 뼈라 그랬잖아, 그지? 이 연골도 석회화가 돼. 딱딱해져. 그러면 못 써.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기증연골로 쓰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린다. 왜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석회화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하면은 오히려 고퀄리티는 나이에 조금 더 영향을 받는다라고 정리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 끝.